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 뉴저지에서 떡국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 유출 논란에 대해 특검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이후로 기억력 쇠퇴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저렴한 렌트 한정 아파트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중개인이 과도한 브로커 피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절도 용의자가 관광객을 총으로 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 뉴저지에서 떡국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뉴저지 상록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에는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하고 상황을 이뤘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허드슨 매너. 설날을 맞아 한인들이 함께 떡국과 한식을 나누며 우리 고유 명절을 지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식사에 앞서 오늘 행사를 마련한 뉴저지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한인들에게 설날 인사를 나누고 뉴저지 주하원 엘렌박 의원은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설날 기념 결의안을 단체장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건강과 큰 복이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5 단체가 모여서 우리가 그러면 뉴저지에서 이렇게 구정 떡국 잔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5 단체가 모여서 그거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같은 시간 행사자 한켠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떡국 200인분에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잡채와 떡 그리고 과일까지 준비된 식사가 테이블로 옮겨지고 자리를 함께한 한인들은 떡국과 함께 덕담을 나누며 이국 땅에서 설날을 또 한 번 맞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 유출 논란에 대해 특검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이후로 기억력 쇠퇴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수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특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자신이 측은하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고 배심원단도 그런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이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떠올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2007년과 2017년에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증거로 기밀 자료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8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특검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력은 괜찮다고 반박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자신이 최적격 인물임을 강조하고 기밀 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네바다주에서 열린 경선에서 승리를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 이어 연속 승리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의 승리로 네바다주에 배정된 대의원 26명을 모두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은 공화당 내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공화당의 이번 네바다주 경선은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네바다주 주의회가 2021년 법을 제정해
경선을 모든 등록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지만 이에 반발한 공화당이 당원만 참여하는 코커스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프라이머리에는 남은 2명의 경선 후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참하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프라이머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므로 대다수의 표가 몰리며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향후 대선 경선에 있어 그의 영향력을 예측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시에서 저렴한 렌트 안정 아파트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렌트 안정 아파트를 찾는 대신에 부동산 중개인이 과도한 브로커 피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는 뉴욕시에서 렌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저렴한 렌트 안정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브로커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렌트 안정 아파트를 찾던 퀸즈의 한 주민은 브로커로부터 $8,000에서 $15,000에 달하는 높은 중개 수수료를 요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브로커 피는 원래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 금액의 8%에서 15% 수준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한 렌트를 찾으려는 뉴요커들의 심리를 이용해 브로커 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는 브로커 피의 상한선을 설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중개업체와 집주인 옹호단체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습니다.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제안됐지만 이 또한 시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부담이 결국 렌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뉴욕시의 렌트 안정 아파트를 찾는 주민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에서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 우선권을 우선 부여하는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상원 군사제한군인위원회는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저소득층 아파트의 입주 우선권을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주 상원 및 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이 이루어지면 입법화됩니다. 현재 뉴저지 주법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노숙인 상태의 참전용사,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참전용사,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존슨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혜택을 미군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여한 한인 미 시민권자와 그들의 배우자, 간병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승인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미주 총연합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속에 이루어졌고 특히 백도년 총회장 등 회원들은 이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주 상원 및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제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가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보조교통 프로그램 액세스 링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최근 액세스 링크의 차량 공유 파트너십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액세스 링크는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보조 교통 프로그램입니다. 차량을 예약하면 자유롭게 승하차 위치를 설정할 수 있지만 여정이 비슷한 이용자와 합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택시와 다릅니다. 이어 주정부는 우버, 리프트 등의 택시업체와 협력한 라이더스 초이스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액세스 링크를 통해 우버와 리프트를 예약하면 같은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에섹스, 모리스, 유니언 등 초기 몇 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됐고 이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버겐, 퍼세이크, 허드슨 카운티와 머서, 만머스, 미들섹스, 놀스오션 카운티에서도 뉴저지 트랜짓이 제공하는 라이더스 초이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액세스 링크는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저지 트랜짓에 서비스를 신청 후 필요 서류 제출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빈 브렉 뉴욕 맨하튼 지방검찰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헨리 브리토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자 중 5명을 지난주 체포했지만 2명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기소했습니다. 검찰 발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맨하튼 타임스퀘어 인근 42번가 이민자 쉼터 앞에서 경찰관 2명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집단으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미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네수엘라 출신의 젊은 이민자들입니다. 경찰관 2명은 쉼터 인근에 몰려있던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공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한 명의 용의자가 벽에 밀어붙여지고 이에 대항하며 탈출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자 다른 일행이 합세해 경찰관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정은 경찰이 공개한 거리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앞서 뉴욕 경찰은 지난주 폭행에 가담한 남성 가운데 일부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들이 보석금 없이 곧바로 풀려나고 그중 일부가 뉴욕시 밖으로 달아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의 대처를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 스포츠용품 매장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 용의자가 관광객을 총으로 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어제 오후 7시께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보안 요원과 대치하던 중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37세 여성 관광객이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현재 회복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15세에서 20세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현장에서 공범과 함께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매장을 빠져나오자마자 2차례 재차 총을 발사하고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타임스퀘어 일대를 일시적으로 봉쇄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용의자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1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타임스퀘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뉴욕 시민과 방문객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함께 도주한 공범은 이미 검거했고 이 공범 역시 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발포 전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뉴욕 내 총격 사건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고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를 내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관실에 따르면 오늘까지 뉴욕 일원의 22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자 수는 국외부재자 2,629명, 재외선거인 199명, 영구명부 등재자 1,825명 등 총 4,653명입니다. 지난 1일 기준 4,247명과 비교하면 약 일주일 사이에 9.5% 증가한 것으로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움직임에 가속이 붙은 양상입니다. 재외 유권자 등록은 내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대비해 국무부가 미주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조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과 제니퍼 맥스턴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영킴 의원 등이 공동 지지자로 이름을 올린 초당적 법안입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북미 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미국 캐나다 거주 등록 이산가족 825명 중 679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 투표를 통해 뉴욕시 의회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3FAPS의 작용 요건을 연방 빈곤선 200%에서 지역 중간소득 50%로 확대하고 바우처에서 유틸리티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바우처 확대 패키지 조례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시티 팹스 프로그램 확대 비용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주택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의회는 시정부의 프로그램 확대 비용 추정치는 과장됐다며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고 이달 7일까지 조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주립공원 방문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7일 뉴욕주가 관리하는 주립공원과 유적지, 캠핑장 등의 방문객이 2023년 한 해 동안 8,4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11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뉴욕 주립공원 중 지난해 방문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948만 3,974명을 기록한 나이아가라 폭포였고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일원에서는 존스비치에 가장 많은 863만 4,107명이 방문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민들이 최고 수준의 레크레이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유지 보수 및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